안녕하세요. 어, 플라톤 인문학 TV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양당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정당 정치죠, 정당 정치. 그 민주주의 그러니까 근대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 정치죠. 그리고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그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 서로 그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메커니즘과 어울리면서 민주주의는 발전해 왔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중세 말까지만 해도 이런 어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중세 말까지만 해도 단지 그냥 귀족과 평민이 이제 참여하는 이제 민회, 그러니까 민회라고 하는 그 정치 집단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당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그냥 왕권을 견제하고 어떤 세입과 세출을 이제 그 재정 국가 재정이죠.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중세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지만은 이것이 어떤 정당을 나누고 이런 파벌을 형성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그 민회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이 계몽주의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그 미국의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이 분당 파당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제도와 전통을 음, 지키려는 다시 제도와 전통을 죄송합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중심으로 제도와 전통을 다시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사상이죠. 이 세상은 다소 급진적이고 과격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기본적으로 왕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왕정 복고주의 사상도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 계몽주의에 대한 반작용이죠. 이 두 사상이 민회에 들어오면서 영국 민회에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는 왕정 체제를 계몽주의 왕정 체제를 주장하는 휘그당과 왕정 복고를 주장하는 토리당의 왕당파, 그 왕정 혁파를 주장하는 휘그당과 왕정을 유지하면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토리당. 그러니까 이 둘이 생각이 갈라지면서 파당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정당 제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은 그 이 둘의 논쟁과 갈등, 그러니까 토리당과 휘그당의 논쟁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그 하나의 사상의 줄기가 나오는데 그 에드먼드 버크의 그 신휘그파, 휘그당이지만 기존의 전통 그 어떤 문화와 제도를 파괴하려는 그 휘그당과는 좀 다른 문화와 전통을 지키면서 나름대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 휘그당, 신휘그당이 나오면서 이것이 사실 보수주의의 원류가 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왕정 복고를 주장하는 토리당과는 새로운 형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 보수주의가 영국의 개혁을 이끌어 나갔던 거예요. 이 보수주의는 진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전통을 계승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휘그당, 저는 원래 전통적인 휘그당의 입장에서 진보란 주장하는 휘그당이죠. 그러니까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이 전통의 혁파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 이성의 발전된 인간 이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휘그당, 이 진보주의자들은 이 보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뿌리 자체를 흔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리당과 휘그당이 영국 내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하고 끊임없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 양당 제도가 정착이 되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없는 상태에서 진보는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 진보가 있었기 때문에 보수가 수구로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진보가 보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해쳐버릴 수 있는 거야. 파괴해버릴 수 있는 거야. 그거를 보수가 막은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의 이 양당 제도가 개척이 되면서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나오면서 그 영국의 민주주의, 프랑스의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근대에 굉장히 큰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됐던 것이고,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그 모토에 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양당 제도가 있어서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있는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협치인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야, 협치하자 그러면서 야, 너 네 것도 좋아, 내 것도 좋아, 막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면서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어느 발전적인 과정들을 서로가 타협을 해 나가면서 합의해 나갔다는 거죠. 그것이 협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오늘날 특히 이 지난번 총선 이후로 협치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럼 이 협치는 뭐 하는 거예요? 정당 간의 대화죠. 정당 간에. 먼저 정당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든 야든 서로 국회에서 대화하고 서로 정치적인 타협점을 찾고 서로 합의를 이루면서 그것이 어떤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행정부의 영역으로 갔을 때 그 행정부가 집행하는 것이 의회 정치고 그 의회가 그것이 민주주의가 바로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뭐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제대로 정당 정치를 생각을 해보려면 영수회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뭘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여야가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합의를 가게 만드는 토론을 하게 되는 것이 제일 우선이죠.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행정부에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절차적이고 온당한 협치인 거죠.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탄핵 얘기 나오죠. 그죠? 뭐 대통령 탄핵한다. 누구 뭐 특검한다. 이거 안 하려면은 난 협치를 해야 된다. 이게 협치인가요? 협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협박이에요. 어떤 정책을 놓고 여야가 합의해 토론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안 하면은 내가 이거 할 거야. 쪽수를 밀어붙이면서. 이게 협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여야 협치 그리고 이 제대로 정당 정치를 원한다고 한다면 야 우리 저 대통령한테 바로 갈 게 아니라 지금 원내대표도 있고 저기 있단 말이에요. 국힘당 내에서도 토론 대화 파트너가 있단 말이에요. 먼저 뭐 하는 거야? 정당끼리 토론하고 합의된 안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그래야 정당 정치가 제대로 가는 거죠. 그게 여야 합의인 거죠. 그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협치라고 하는 건 정당 간에 먼저 서로 협력해서 안을 내고 그것이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것이 협치인 거지. 응? 지금 뭐예요? 지금 대통령은 국회 소속이 아니에요. 뭐 행정수반이에요, 그냥. 국회는 뭐예요? 여야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왜 여야가 이야기하는 토론의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그 영수회담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걸 가지고 협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하려면은 영수회담 이전에 먼저 뭐예요? 여야 간의 합의와 토론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래야 정당 정치가 제대로 가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행정부가 그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는 그 과정이 되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당 정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